느린학습자 슬초 멘토 이성종 선생님과 이은경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느린학습자 친구들의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우리 느린학습자 부모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공감들을 해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잘 들려주셔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아무래도 초등학교 현직 교사분이시고 또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본 경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보면 초등학교에서 우리 느린 아이들 많이 만나보시죠. 그렇죠. 네, 어떻게 만나보시죠? 교실에 매년 보면 그 느린 아이들의 이제 범주가 사실 워낙 다양하긴 한데요. 그래도 한 두세 명 정도는 꾸준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학습 부진, 특별한 이유 또는 뭐 난독증이 있는 아이, ADHD 또는 뭐 정말 경계성 장애를 지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나면서 전보다 이제 제가 느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죠. 전보다 관심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라도 조금 더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조금 학습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더 준비해서 도와주고는 있지만 더 큰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 이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교육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시스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너무나 없구나 라는 것들 때문에 늘 미안하고 아쉽죠.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상담을 하잖아요. 네. 상담을 하면 어머니들을 조금 느린 아이들 키운 분들을 만나면 조금 더 시간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아이를 키웁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저랑 연락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교실에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아이들과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걸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높은 수준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가정에서도 친구들과 이제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꾸준히 하고 좀 연습도 좀 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런 순간들을 좀 많이 느낍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특수교사잖아요. 특수교사다 보니까 느린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는 부분들이 익숙한데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급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 안에서 있는 느린 학생들을 만날 때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다가오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성종 선생님이나 이은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자녀분이 느린 아이다라고 느껴셨을 거잖아요. 그 전후가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셨어요? 좀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네. 대부분 현직 초등 선생님들은 비슷하시겠지만 모범생 출신들이에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고 칭찬을 많이 받던 분들이 교사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저희도 딱히 부모님 속을 썩인 적이 없이 걱정 끼쳐드린 적 없이 학창시절을 마무리하고 교사로 바로 발령을 받은 케이스라서 저희들 눈에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하면서 발표 열심히 하고 똑부러지게 말하고 모든 친구들 잘 이끌어서 모듬장하고 이런 친구들이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 칭찬이 그냥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나도 그렇죠. 모르게. 칭찬을 해야 할 부분에 칭찬을 해야 실제 되니까.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선생님의 어떤 이렇게 선생님을 도와준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좀 똘똘한 친구들을 보면 고마워요. 고마워서 칭찬을 하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학급 경영을 해왔던 게 그 비포였다면 이제 저희가 그런 부모가 되면서 저희와 같은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면서는 이제 교실에 자꾸 그런 애들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네. 저 친구들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고 얼마나 친구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얼마나 칭찬에 목말라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피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선생님이 그런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학교 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이제 그 열등감을 느끼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가진 숙제에 대해서는 늘 참 마음이 아프고 돕는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느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도 또 서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으로서 느린 아이를 만나시기도 하지만 또 보내실 때의 마음은 또 어떠신가요? 아는 게 병이라고 하는 상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할지가 너무나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1학년 처음 들어갈 때는 제 아내랑 같은 학교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같은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는 조금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니까 조금 내가 생각을 한다고 고민을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건 없겠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아예 엄마가 어떻게든 알아서 하겠지. 이제 아빠들의 어떻게든 알아서 해줘. 네, 그랬는데 이게 2학년 때였나요? 3학년 때 이제 3학년 때 제가 다니는 학교를 데리고 다니게 됐어요. 둘째 아이가 이제 저희 집 제가 근처로 제가 복직을 옮기면서 하게 되면서,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좀 챙겨서 조금 더 내가 연습을 좀 시켜줄 걸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잘 보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제 동료분들이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무언가를 더 물어보고 좀 더 관리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더 못하겠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아 이게 정말 아이를 그냥 학교에 보내놓은 부모의 마음이 얼만큼 힘들고 어렵겠구나라는 걸 저는 사실 3학년 때 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저는 제가 초등학교에 있어 봤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고 느낀 포인트는 아이에 대해서 100% 솔직하게 오픈할수록 그건 내 아이한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분명히 아이한테 엄마가 가진 걱정이 있으시고 아이가 발달이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요 괜찮은데요 별 문제 없어요 뭐라고 딱 이렇게 좀 선을 그으시는 어머님들을 볼 때마다 더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다 오픈하고 100% 도움을 더 청하자라는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의 어떤 성품이나 능력 그 안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세요라고 뭐 일종의 간절한 부탁을 드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신경 썼던 거는 3월 2일 그 주, 그러니까 첫 주가 끝나기 전에 담임 선생님을 만나 뵙고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걸 제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른은 네. 담임 선생님 빼고 다른 네. 친구들이면 누구나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맺어서 거기에서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네. 지속적으로 찾는 네. 거. 그렇죠. 저도 구독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는 학교에서 네. 부모님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안전체계를,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특수교사 선생님과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지점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될 것인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부모님이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움을 주기는 쉽지가 않죠. 너무 조심스러워요. 네. 그리고 약간 그 동안에 이제 그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드시고 좀 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를 괜히 했다가 긁어부스럼이 될까 싶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소극적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인경 작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제대로 오픈을 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끌어내서 받으시는 네. 게 제일 좋겠다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첫째 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면 좀 좋을까요? 먼저는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부터 우리한테는 너무 숙제였거든요. 어떤 학교를 또 이제 어떤 학군에서 뭐 어떤 식으로 아이를 최선으로 보낼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다 결정이 된 상태일 거고요. 일단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딱 그 학교 결정됐으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의 가짓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느린 친구들도요 1학년 때는 티가 많이 안 나요.
친구들이랑. 왜 그러냐면 보통 친구들도 1학년 때는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특히 남자 친구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좀 더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자신감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아무리 학습은 느려도 줄넘기를 되게 잘한다던가 아니면 젓가락질을 혼자 해서 막 밥을 막 뚝딱뚝딱 먹는 친구라던가 아니면 화장실을 혼자 갔다 오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던가 이런 어떤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학습이 느리다는 걸 모른 채로 그리고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채로 1학년을 부드럽게 적응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뭔가 할 때 되게 도와주고 싶죠. 그리고 내가 해주면 훨씬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막 깔끔하게 똑 떨어지죠. 예를 들어 책상 정리 엄마가 한번 싹 갔다 오면 막 진짜 막 반짝반짝 윤나잖아요. 그래도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발 신는 거 엄마가 딱딱 해주면 뭐 금방 신고 나가잖아요. 근데 혼자 신어봐야 되고 실내화도 갈아 신어봐야 되고 화장실 가서 대변 보고 뒤처리까지 혼자 다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저쪽에 이제 멀리 있는 곳까지 혼자 갔다가 와봐야 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아이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혼자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지는 것이 자신감으로 네.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게 학교 입학의 적응의 노하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초등학교에 적응을 또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 입학을 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교실에서 뭐 주어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약간 번외에 있는 세력들을 많이 좀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저희 둘째 같은 경우도 방과후학교 강좌를 하루에 한 뭐 적게는 1개에서 2개 정도씩. 그래서 다양한 학년의 아이들을 만나고 다양한 선생님과 만나서 내용들을 수업을 경험하면서 자극은 물론 됐을 건데 거기서 또 다른 친구가 될 만한 사실 저희 아이는 좀 느리니까 한두 살 밑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이제 뭐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그 시간이 좀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 방과후 학교는 되게 많으면서 사실 가성비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서관에도 자주 갔어요. 저희 둘째는 조금 어른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학교에 보건실 다 돌아다니면서 엄마랑 이제 같이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그런 습관, 책을 좋아하니까 그냥 방과후 시간 전까지 그 사이 시간에 비면 도서관에 가서 1시간 뭐 2시간 앉아서 책을 읽고 사서 선생님과 좀 친해지면서 좀 안부도 묻고 가서 뭐 얘기하고 이런 책은 좀 또 추천받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간이지 않나. 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공부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책 읽고 경험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방과후 학교랑 도서관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 적응 활동에 좀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는 게 딱 교실 안에서만 적응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학교에 우리 아이를 관심 있게 봐주시는 선생님이 또 한 명씩 늘어난다면, 네, 그럼 우리 아이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에서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선생님과의 관계잖아요. 아까 잠시 얘기 나눴었지만 선생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무조건 내 편으로 만들어라. 사람이에요. 네. 로봇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해마다 다른 선생님을 만날 거지만 물론 내가 느린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모든 선생님의 그 기분과 성향에 다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노력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이 되거나 좀 뭐 대면대면한 관계가 돼서 우리 아이한테 유리할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뭐 예전 같으면 뭐 진짜 촌지 봉투 내밀어서 우리 아이 잘 봐주세요 뭐 이랬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없어지고 정말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느린 학습자가 우리 교실에 있는 게 때로는 너무 버거운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제 담임일 때 느린 학습자를 챙겨주는 일에 때로는 너무 힘들다. 오늘은 정말 힘들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었고 또 제가 느린 학습자의 엄마로서 경험을 하기에는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정말 많이 우리 아이를 챙겨주시는구나 라고 감동받은 날도 많았고 그런데 어쩌다 하루 못 챙겨주셔서 아이가 속상해서 울면서 집에서 왔을 때는 저도 너무 따라서 속상하고 뭐 그러기는 했는데요. 어찌됐건
내 편을 많이 만드세요. 담임 선생님 내 편으로 만드시고요. 네. 3월 첫 주 상담에 가서 아이에 대해 솔직하게 오픈하시고, 그리고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선생님과 같이 우리 아이 1년 동안 잘 키워보고 싶어요. 라고 진심을 전했을 때, 아니요 저는 뭐 개별적으로 도움을 줄 순 없어요. 라고 차갑게 자르시는 분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네, 선생님의 마음을 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아까 이성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안에 담임 선생님 말고도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이렇게 바라봐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그래서 도서관 봉사도 많이 가고 급식실 봉사도 많이 갔던 게, 가서 그 선생님과 이제 얘가 저희 아이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 밥 잘 먹었을 때 한 번 더 칭찬해 주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반에 있는 엄마들을 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적당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제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 아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번번이 짝꿍을 도와줘야 되고, 얘가 우리 모둠에 있기만 하면 얘 것까지 같이 해줘야 되고, 얘가 느린데 기다려줘야 되고, 얘가 못하는데 도와줘야 되고 하면서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누구 때문에 되게 짜증났어, 우리 모둠 점수 A 못 받았어 라고 할 때 그 엄마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엄마가 그 친구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고 너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으려면, 그 아이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엄마와 좋은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더 따뜻한 말이 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기회가 되시면 학교 봉사도 좀 하시면서 좋은 분들과 많이 관계를 맺어 놓으시면 좋겠고, 네, 저는 반대표도 해보고 뭐 학년 대표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학교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이 저 엄마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리 애들을 지나갈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게 되게 저한테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이 관계에서의,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팁이겠다. 네. 저희가 마음을 먼저 열어야 네, 선생님들께서도 맞아요. 함께 열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함께 반대표 어머님도 하셨다고 하니까 네. 네, 함께 더불어서 아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더불어. 예,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또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뢰 관계를 어머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얘가 어떻게 자랄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깜깜한 터널을 벗어나서 어쨌든 학교를 가기로 결정이 되었고, 정말 많은 그런 산들이 펼쳐져 있지만 함께 해줄 부모님이 계시고, 네,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친척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가 힘들기만 하지 않을 거다, 이 안에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을 거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분들께 사랑받는, 그런 어떤 친구를 또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많은 좋은 일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낮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아이의 발전 가능성을 좀 낮게 보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함께 있는 순간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기대를 낮추자.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생각 이상의 것들을 해내는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두시고, 그런 걸 좀 마음껏 좀 기대하고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